지하철역까지 10분 이내로 갈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매일 등하교 때 차로 라이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없다? 그럼 편의점 걸어가서 사와야죠. 4캔 만원. 도시 안에 있지만 자연환경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 안녕하세요, 올리고파파입니다. 서울이 고향인 서울이 토박이었던 저는 아파트 생활만 거의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5살 때부터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해서 거의 평생을 아파트 또는 비슷한 주거 형태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결심하면서 선택한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걸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걸어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까지 10분 이내로 갈 수 있을까? 사실 많은 타운하우스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대중교통의 소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젊었을 때 서울 아파트 생활 정리하시고 전원주택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전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을 했거든요. 당시 뚜벅이었던 제가 부모님의 전원주택에 한번 가려고 하면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했던 거죠. 버스를 갈아타고 저는 현재 직장 생활을 은퇴한 것도 아니고 프리랜서 직업군도 아닌 회사를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야 할 때도 있고 차를 놓고 나가야 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대중교통은 필수죠.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매일 서울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저보다 더 많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걸어서 짧은 시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타운하우스, 첫 번째로 중요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지금 이사온 타운하우스 집에서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4, 5분 안에 도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우리 집 3남매 초등학교 통학 거리였습니다. 지금 집 바로 전에 살던 아파트가 사실 거의 단지 내 초등학교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갑자기 멀어질 수 있는 아이들의 통학거리는 무척 예민한 문제였죠. 또 엄마 아빠가 매일 등하교 때 차로 라이딩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학교까지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위치의 타운하우스는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한 타운하우스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고요? 아이들 걸음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지금 다니는 학교보다 훨씬 더 가까운 다른 초등학교가 있지만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전학을 반대해서 전에 다니던 학교를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내가 타운하우스로 이사온 이유라는 영상에서 같은 동네 아파트에서 같은 동네 타운하우스로 이사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학교 통학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게 돼도 우리 동네의 초등학교 바로 옆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중학교까지 같이 있어서 당분간은 학교의 통학거리와 같은 문제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주변의 상업시설이었습니다. 서울 토박이 40년 넘게 서울에서 그리고 10대와 20대를 강남에서 살았었고 30대 총각이었던 한때 서울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 중 하나인 홍대역 근처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했던 저에게 주변의 상업시설은 포기할 수 없었죠. 냉장고를 열었는데 맥주가 없다? 그럼 편의점 걸어가서 사와야죠. 4캔 만원. 일주일에 한 번씩 대형마트 차 끌고 나가서 식료품들 잔뜩 다 챙겨놓고 사는 것도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배민으로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맥도날드 배달되어야 하고요. 마켓컬리도 새벽 배송 되어야죠. 아이들 학원 문방구도 근처에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병원도 걸어서 가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경기도 안쪽에 전원주택에 사시는데 집 근처에 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씩 자식들이 오면 차 타고 함께 장 보러 나가시고요. 병원 한번 가시려면 거의 여행 수준입니다. 이런 전원주택의 생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업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타운하우스는 저에게는 필수였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요소는 집 주변의 자연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온 타운하우스는 LH가 신도시 계획 때 단독주택구역으로 지정한 구획을 분양사가 대규모로 매입한 후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즉 아파트로 치면
34평 분양 면적으로 지은 집들인데요. 사실 신도시 안에 위치한 빌라 형태의 테라스 하우스, 타운하우스 단지죠. 여러 집들이 벽을 맞대고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쌍둥이 주택, 트윈하우스 형태도 아니고요. 잠시 이야기가 집의 형태로 흘러갔는데 다시 주변 환경의 이야기로 돌려보면 보통 LH가 신도시를 계획할 때 자연환경, 예를 들면 산 같은 곳을 끼고 있는 구역에 단독주택 부지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 단지가 바로 작은 산이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도시 안에 있지만 자연환경과 가장 인접해 있는 곳, 조금이라도 더 자연과 가까운 곳, 이 조건이 제가 타운하우스를 선택할 때 고려한 네 번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네 번째 요소가 가져다주는 행복과 힐링의 요소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뻐꾸기가 바로 옆에 산에서 울고 종려새 같은 아이들이 마당에 놀러 오기도 하고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30분 코스로 가볍게 산에 걸어 올라가서 흙 냄새도 맡고 한강도 바라보고 도시 안에 살고 있지만 정말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타운하우스로 이사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네 가지 요소, 대중교통, 아이들의 통학거리, 주변 상업시설,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모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벗어난 한적한 전원의 타운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연환경은 하나도 필요 없고 도심 한복판에 테라스 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타운하우스에 살고 싶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쪼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들을 두 번, 세 번 고려하고 또 고려하셔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올리브파파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